자, 이번 안상태 기자, 짠 음식 덜 먹어야 된다고요? 네, 무심코 짜게 먹는 것이 그 성인병을 유발한다고 하는데요. 우리 한국인하면 또 김치, 된장, 고추장 다 짠 음식이죠. 네. 그렇죠. 그 짠 음식의 유혹을 떨쳐버릴 수 없는 이유, 그것에 대해서 파헤쳐봤습니다. 화면 보시죠. 국화찌개 그리고 김치, 입맛을 당기는 짠 음식을 먹어야 제대로 된 한 끼 식사를 했다고 할 수 있겠죠? 우리는 지금 짠맛의 유혹에 빠져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상태 기자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비 오는 날 뭐 드시고 싶으신 거 많으시지요? 파전? 칼국수? 찌개? 좋죠. 자, 이런 것들 속에 우리가 중독되어 있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바로 그것! 이 소금입니다. 우리가 이 소금의 중독성, 아우 짭짤하네. 이 소금의 중독성에 대해서 낱낱이 오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자 좀 쪄와요. 이거 굉장히 많이 짭짤하게 할 감질맛 나. 한 번 짠 음식에 입맛에 길들면 계속해서 짠 음식을 찾게 됩니다. 이유는 바로 이 하얀 소금의 중독성 때문입니다. 세계보건기구 하루 소금 권장량은 5g.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의 실제 섭취량은 13.1g입니다. 권장량보다 2.5배 이상이 높습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봐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하루 권장량과 실제 섭취량을 직접 비교해보겠습니다. 어때요? 조금 차이가 나 보이나요? 많이 차이 나는데요? 하지만 한 달로 비교해보면 200g 이상 큰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소금의 농도는 어떻게 측정이 되는 걸까요? 1%의 소금 농도는 물 100ml 1g 소금이 녹아있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즐겨 먹는 된장찌개. 아침밥을 안 먹고 와서 그런지 배가 살짝 고파집니다. 같은 재료, 같은 방법으로 각각의 소금 농도를 다르게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짠맛의 정도가 다른 3개의 된장찌개. 먼저 권장량에 맞춘 소금 농도 0.5%의 된장찌개. 다음은 한국인 평균 입맛에 맞춘 소금 농도 1%. 마지막 짭짤한 소금 농도 1.5%의 된장찌개. 사람들의 입에 맞는 건 어떤 걸까요? 글쎄요. 우리 집 식탁 위에 올라오는 된장찌개 맛을 찾아라. 식탁을 책임지는 주부부터 남편, 아이들까지 된장찌개를 시식한 뒤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못 먹는다면서. 왜요? 일본은 왜요? 맛이 없어. 싱거워, 너무 싱거워. 좀 싱거워. 맛이 어때요? 이건 평소에 우리가 먹는 맛. 짭조름하면서 이렇게 된장 맛이 나요. 너무 짜지 않아요? 안 짜, 우리는 안 짜. 짠 음식이 길들여져 있다 보니 권장량에 맞춘 1번은 싱겁다는 의견이 많았고 대부분 짭짤한 맛에 2, 3번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국화찌개 그리고 김치류 등에서 대부분의 소금을 섭취하게 됩니다. 요즘 날씨에 생각나는 칼국수, 그냥 먹을 수는 없겠죠? 양념장을 넣고 또 넣어서 드디어 제 입에 맞는 맛을 찾았습니다. 이거야. 계속해 간을 맞추다 보면 어느새 소금량은 기준치를 초과합니다. 보통 나트륨 함량으로 한 2,900mg 정도. 2,900mg이면은 소금으로 환산하면은 보통 그 5g이 넘는 수치입니다. 그 소금의 그 약 40%가 나트륨 함량인데 그 WHO 1일 권장량 5g을 벌써 그 칼국수 한 그릇을 다 드시게 되면은 그걸 다 섭취를 하는 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는 한 끼에 보통 어느 정도 소금을 섭취할까요? 안녕하세요. 평범한 회사원 최영규 씨를 통해 우리 식탁을 들여다봤습니다. 아침 식사에 빠질 수 없는 국. 국에 들어있는 소금의 농도는 얼마일까요? 농도는 0.8%, 1인분 기준으로 보면 2.4g의 소금이 들어있습니다. 거기에 밥과 김치를 더하면 아침에 섭취한 소금량은 4g.
업무 시작 전 마시는 커피 한 잔, 여기에도 설마? 측정 결과 소량이긴 하지만 커피에게도 수치가 나왔습니다. 커피에서도 짠맛이 난다는 거예요. 오늘 구매식당 점심 메뉴는 뭘까요? 바로 자장밥과 달걀국. 달걀국의 농도는 0.6%. 1인분 기준으로 보면 1.8g입니다. 자장덮밥과 김치를 합치면 점심에만 4.6g의 소금을 섭취했습니다. 퇴근 후 한참 출출할 때죠? 짭짤한 맛이 입맛을 자극하는 먹음직스러운 부대찌개. 소금 농도 측정 결과 1.1%로 1인분을 다 먹게 되면 찌개 하나에 3.3g의 소금을 섭취하는 셈입니다. 야, 알게 모르게 많이 여기에 먹네요. 밥과 김치만 더해도 4.6g. 하루 총 섭취한 소금량은 밑반찬을 제외해도 13.4g으로 세계보건기구 권장량 5g을 2배 이상 넘어섰습니다. 3배씩이나요? 네. 그러면 지금보다 엄청 싱겁게 먹어야 되는데 그렇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소금의 과다 섭취는 각종 성인병을 유발하고 특히 고혈압 환자들에겐 치명적입니다. 고혈압 환자들에게는 짜게 먹는 것이 정말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엄마 간 좀 줄이세요. 나 여기 땡겨. 최근엔 나트륨 함량을 낮춘 저다트륨 소금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칼륨을 넣어 짠맛을 내고 있지만 과다한 섭취는 신장병 등을 앓고 있는 환자의 경우 호흡곤란이나 심장마비 등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짜게 먹으면 안 좋으니까요. 2분의 1 나트륨 저런 게 괜찮더라고요. 저염 소금이라는 게 그 안에 그 나트륨 성분을 낮추고 칼륨이나 칼슘, 마그네슘 등 다른 이온 성분들을 더 추가를 해서 만든 그 저염 소금이거든요. 또 몸에 좋은 천일염이라고 해서 많이 섭취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소금을 먹느냐보다 어느 정도 양을 섭취하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 중독되어버린 소금. 갑자기 싱겁게 먹으면 식욕이 저하되기 때문에 소금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다시 짠맛을 찾게 됩니다. 소금 대신 양파, 마늘, 생강 등을 사용해 맛의 변화를 주는 것이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갑자기 소금을 확 빼면 입맛이 좀 떨어진다든지 이런 작용이 생길 수 있으니까 천천히 소금량을 줄여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13.2g의 양을 그냥 소금으로 먹으라 그러면 못 먹잖아요. 못 먹겠죠. 근데 음식에 녹아 들어가 있으니까 자꾸 이 짠맛에 중독이 돼서 자꾸 더 먹게 되는 거군요. 네. 네. 네, 옛날 그 사냥용 매를 그 길들일 때 소금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다만 근데 그 소금이 그 중독성의 어떤 금단 증상이 없기 때문에 소금을 중독 물질로 분류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우리 몸에 소금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적절한 그 나트륨 양을 섭취하는 것이 어떤 탈수 증상에 대한 방지를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네, 뭐 소금이라 그러면 뭐 냉장시설이 없던 옛부터 천연 방부제 역할도 했고요. 또 음식에 빠질 수 없는 감초 역할도 했는데 앞으로 이제 소금 드실 때 이 지나치게 많이 드시는 거는 이제 자제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